어버이날 아침에 눈이 번쩍 떠졌어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요.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이 바닥에 네모난 금빛을 만들고 있었고, 그 금빛 위로 먼지가 천천히 떠다니는 게 보였어요. 그날따라 공기가 맑고 얇았달까요? 심장이 먼저 서둘렀어요. 어젯밤에 서민주가 문틈을 열고 말했거든요. 엄마, 내일은 우리가 모시고 나갈게요. 말투는 짧았지만 이상하게 오랜만에 마음이 뛰었죠. 싱크대 앞에 서서 찬물을 틀어 손등을 적시고 거울을 봤어요. 눈가의 주름이 제 나이를 숨김없이 말해주고 있었고, 희끗한 머리카락이 여기저기 삐죽 솟아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웃었어요. 오늘은 내가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대접받는 날이야. 서랍 맨 뒤에서 연분홍 립스틱을 꺼냈어요. 남편 떠난 뒤로 거의 바르지 않던 색이었죠. 입술에 살살 얹자 얼굴이 조금 환해졌고 기분도 그만큼 환해졌어요. 냉장고 위에 올려둔 약봉투를 한번 흔들어 보고 물 2모금으로 삼켰죠. 그때 외출복을 고르느라 옷장을 뒤적이는데 손끝에 오래된 목도리가 걸렸어요. 남편이 생전에 사준 회색 목도리. 목도리를 가만히 쓸어내리다가 접어넣고 대신 얇은 스카프를 골랐어요. 오늘은 봄이니까요. 거실에서 발소리가 나더니 손녀 강혜서가 수건으로 머리를 감싼 채 팔짱을 끼고 달려와요. 할머니, 오늘은 내가 셀카 많이 찍어줄 거야. 필터도 내가 고를게. 너 필터 너무 과하면 할머니 얼굴이 누군지 모르잖아. 그런 게 요즘 감성이지.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손녀의 말끝은 알 수 없는 힘이 있죠. 그 힘이 사람을 새로 살게 만들어요. 식탁 위에는 투명 뚜껑 너머로 하얀 생크림이 보이는 작은 케이크 상자가 놓여 있었고, 빨간 딸기들이 동글동글 앉아 있었어요. 딸기 케이크 좋아하셨잖아요, 어머니. 사위 강도훈이 상자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기억하고 있었네. 그럼요. 오늘따라 그 사람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죠.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서민주가 카네이션을 한 알음 들고 서 있었어요. 엄마, 이거 핀 꽂아드릴게요. 엄마 가슴팍에 꽂아드리면 사진 예쁘게 나와요. 예서가 깡총깡총 뛰면서 말했어요. 카네이션 줄기에 달린 리본이 손끝에서 사각사각 소리를 냈고 그 소리마저도 그날은 예쁘게 들렸어요. 자, 엄마. 오늘은 아침 든든히 안 드셔도 돼요. 속 가볍게 하고 가야 더 맛있거든. 속 비면 어지러운데. 잠깐만요, 이거. 서민주가 데워둔 손난로를 제 손에 쥐어줬는데 그 작은 물건이 얼마나 따뜻하던지 그 온기 때문에 눈물이 핑 돌 정도였어요. 엄마, 울 거예요? 아니야. 그냥 손이 따뜻해서. 차에 오르자 라디오는 꺼져 있었고 엔진 소리만 낮게 깔렸어요. 초봄 공기가 창틀 사이로 스며들었고 그 공기가 볼을 차갑게 스쳤죠. 저는 심호흡을 하며 창밖을 봤어요. 빌딩 숲 사이로 벚꽃이 아직 남아 있었고 골목 구석 간판들이 부지런히 깜빡이더군요. 식당 가는 거지? 응, 엄마가 좋아하는 그쪽 라인. 조용하고 분위기 좋아. 예약해놨어. 말은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의심하지 않았죠. 그때까진 몰입의 한가운데로 도심이 점점 뒤로 미끄러지기 시작했어요. 카페 간판들이 뜸해지고 편의점이 끊기고 아파트 대신 저층 주택이 늘었죠. 어느 순간부터 도로 양옆에 논밭이 보였고 비닐하우스가 햇빛에 번들거리며 지나갔어요. 도훈아, 내비는? 길 알아요, 어머니. 금방 가요. 요즘 길 막히는데 내비가 더 낫지 않나? 오늘은 괜찮아요. 사위 말투가 딱딱했어요. 서민주는 폰 화면을 켰다가 금세 껐어요.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칫하는 게 보였죠. 엄마, 조금만 더 가면 돼. 어디로 가는데? 시끄러운데 싫다 했잖아. 조용한 대로. 대답이 이상했어요. 이름이 없었고, 거리도 없었고, 설명이 없었어요. 말하자면 외를 막아서는 말투였달까요? 길이 좁아졌고, 차가 덜컹할 때마다 차내가 잠깐씩 흔들렸어요. 내비 화면은 꺼진 채였고, 라디오도 꺼져 있었고, 오로지 엔진 소리만 공간을 채웠어요.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제 두 손을 포개 쥐었어요. 주름진 손등이 미세하게 떨렸죠. 민주야, 여긴 엄마 한 번도 안 와본 데다. 요즘 다 이런 데 있어. 뭘? 괜찮은데. 그때였어요. 제 마음속 구석 어딘가에서 작은 바늘이 톡 하고 찌르는 느낌이 났어요. 여자의 촉이란 게 있죠. 설명할 수 없는데 뼈 속에서 올라와요. 차가 마지막 코너를 돌아서니 붉은 벽돌 건물이 보였어요. 너른 주차장, 똑같이 생긴 창문, 깔끔하게 깎인 조경. 입구 옆 작은 현판에 글씨가 아주 얌전하게 앉아 있었죠. 나눔 실버 케어 하우스. 그 글자를 읽는 순간 제 호흡이 끊어졌어요. 여긴 뭐 하는 데야? 서민주가 억지 웃음을 붙였어요. 잠깐 들렀다 갈 거야. 여기 산책길 좋아. 엄마 컨디션도 요즘 안 좋다 했잖아. 그 말이 다였어요. 그런데 그 말과 동시에 사위가 트렁크를 열었어요. 안에 제 옷가방이 있었죠. 옷이 반듯하게 접혀 있고 약봉투가 지퍼맨 앞쪽에 꼽혀 있었어요. 잠깐이라면서 왜 내 가방이 있어? 대답은 없었어요. 대신 사위가 가방을 들었고 딸이 제 팔을 살짝 잡았어요. 그 손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향균 스프레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바닥은 반들반들했고 직원들의 발걸음은 일정한 속도로 오갔죠. 벽에는 이런 문구가 걸려 있었어요. 어르신의 안락한 삶을 위하여. 그 문구가 제게 이렇게 들렸어요. 당신의 삶은 여기서 체계적으로 안락하게 정리됩니다.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쪽 방이에요. 햇빛이 잘 들어요. 문을 열자 작은 방이 나왔죠. 침대 하나, 수납장 하나, 창문 하나. 아무 냄새도 아무 이야기에 찌꺼기도 없는 방. 한 사람의 시간이 여기서 새로 시작되라는 듯이 혹은 조용히 접히라는 듯이 아주 깔끔했어요. 엄마, 여기 밥도 괜찮대. 사람들도 좋고 조용하고. 그래서 나를 여기 두고 가겠다는 거니?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의외로 이럴 때 사람이 차분해지더군요. 서민주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 미안해. 요즘 일이 너무 바쁘고 예서도 크고 집도 복잡하고. 버리는 거니, 내려놓는 거니. 말 좀 똑바로 해라. 그 말이 방 안 공기를 먹게 만들었어요. 복도 스피커에서 흐르던 클래식 선율마저 한 박자 늦게 뛰는 것 같았죠. 사위는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문 밖으로 나갔고 서민주는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어요. 저는 옷가방 지퍼를 열었다 닫았다 했어요. 지퍼 이빨이 딱딱 맞물리는 소리가 방 안을 얇게 긁더군요. 엄마, 잠깐만이야. 진짜 잠깐. 잠깐이 이렇게 준비가 철저하니? 약봉투까지 챙겨서. 엄마 건강 생각해서. 내 건강을 생각했으면 내 마음부터 물었어야지. 카네이션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어요. 리본이 벌어져서 납작해졌죠. 저는 허리를 굽혀 그것을 주워들고 리본을 다시 한번 묶어봤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려서 매듭이 자꾸 풀렸어요. 그러다 멈추고 속삭였죠. 그래. 이것이 너희들의 마음이었구나. 밤이 되자 방은 더 차가워졌어요. 히터 바람이 나오는데도 이상하게 서늘했죠. 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귓바퀴를 찔렀고
멀리 복도에서 휠체어 바퀴가 타닥타닥 바닥 몰딩을 긁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울을 들여다보니 아침에 발랐던 립스틱 색이 거의 사라져 있었어요. 눈 밑은 살짝 푸르스름했고 입꼬리가 내려가 있더군요. 여기까지가 나였구나. 소리를 조금 내서 말했어요. 내가 나에게 들려야 할 말이었거든요. 서랍을 열어 남편이 쓰던 오래된 수첩을 꺼냈어요. 자잘한 글씨로 생활비, 병원비, 보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죠. 페이지 한쪽엔 내 도장 사본이 붙어 있었고, 계좌번호 옆에 볼펜으로 쓴 숫자들이 줄줄이 서 있더라고요. 이 통장, 민주가 가져간다 했지. 그때 기억이 똑 떨어졌어요. 서민주가 어느 날 말했죠. 엄마, 이런 건 귀찮잖아. 내가 좀 챙겨드릴게. 그 뒤로 통장 내역을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이상하네. 다음 날 아침 직원에게 말했어요. 근처 은행 좀 가고 싶은데 차편이 있을까요? 어르신, 어디 편찮으세요? 통장 정리를 해야 해서요. 간단히 볼 일입니다. 직원이 잠깐 당황하더니 잠시 후 차량을 잡아줬어요. 저는 낡은 지갑을 손에 꼭 쥐고 은행 창구에 섰죠. 제 계좌 내역을 확인하고 싶어요. 누가 제 이름으로 뭔가를 한 것 같아서요. 창구 직원이 모니터를 보더니 인쇄물을 건넸어요. 여기 최근 1년 내역과 자동이체 항목이에요. 종이를 받아드는 손이 떨렸어요. 매달 일정하게 빠져나간 금액들, 자동이체 등록자 명의가 낯선 이니셜로 표시된 항목, 그리고 보험 해지금 인출 기록. 작년 가을부터 깔끔하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흘러나간 돈의 길. 이건 제가 허락한 적이 없는데요. 위임 등록이 되어 있네요. 누가 했죠? 등록인 명의가 여기 이렇게. 직원은 조심스러웠어요. 정지하고 해지하세요. 그리고 위임 철회할게요. 오늘 전부요. 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도장을 꾹 눌러 찍었어요. 그 순간 제 손끝이 저를 지켜주는 방패처럼 느껴졌어요. 사람에게는 어떤 날이 있더라고요. 도장을 찍는 소리 하나가 내 인생의 결을 바꿔버리는 그런 날. 요양원으로 돌아오자마자 전화가 울렸어요. 엄마, 왜 이체가 안 돼? 무슨 일 있었어? 응, 이제 그만하려고. 뭘 그만해? 이제부터는 내가 내 걸 내가 할 거야. 엄마, 갑자기 왜 그래? 그게 무슨 말이야? 민주야, 내가 한 일을 사랑이라고 생각했니? 편이라고 생각했니?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숨소리만 들리더군요. 한참 만에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해, 그땐 내가 너무 바빴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내가 제일 만만했지.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었다. 말로는 뭐든 아니라고 할 수 있어. 하지만 기록은 그렇지 않더라. 잠깐 정적. 엄마, 다시 기회를 주면 안 돼? 기회는 주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야. 내가 보여줘. 전화를 끊고 나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위임해지 확인서에 도장을 찍고 법률 상담 노트를 만들고 요양원 계약서의 해지 조항을 꼼꼼히 체크했죠. 변호사가 말했어요. 어르신, 중요한 건 결정권이에요. 서류상 결정권을 되찾으시면 관계에서도 경계를 세울 수 있어요. 경계요? 사랑의 경계가 없으면 사랑이 편의로 변합니다. 그 말이 가슴 안쪽에서 오래 울렸어요. 그날 저녁 퇴소 수속을 하고 방을 정리했어요. 침대 시트를 마지막으로 쫙 펴서 정리해두고 거울을 한 번 더 봤어요. 아침과 다른 얼굴이 서 있더군요. 두려움 대신 단단함이 있는 얼굴. 갑니다. 문을 닫고 복도를 걸어 로비를 지나 현관을 열었어요. 바깥 공기가 얼굴을 때렸고 저는 두 팔을 한 번 크게 벌려 심호흡을 했어요. 그게 제 첫걸음이었어요.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연립주택. 방 하나, 부엌 하나, 작은 베란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숨쉬는 방식이 달랐어요. 누구도 제 문을 마음대로 열지 않았고, 제 시간표를 누가 가져가지 않았고, 저녁 메뉴를 제가 정했어요. 베란다에는 분꽃을 키웠어요. 이름처럼 해질녘에 더 곱게 피어요. 물을 줄 때마다 속으로 중얼거렸죠. 너도 나처럼 늦게 피는구나. 괜찮아. 늦게 핀 꽃이 오래가. 스마트폰을 더 배우기로 했어요. 젊은 이웃에게 부탁해 카카오뱅크 앱을 설치하고 송금이체 잔액 확인을 익혔죠. 장보기도 직접 했어요. 작은 카트를 끌고 시장 골목을 돌며 방울토마토를 하나 집어들고 깐 마늘을 냄새 맡고 미나리 줄기를 구부려 보고 복지관에서 요가도 시작했어요. 숨 길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처음엔 팔이 떨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작이 한 박자 더 버텨지는 걸 느꼈어요. 그때 알았죠. 독립에도 근육이 필요하다는 걸. 그리고 그 근육은 매일같이 작은 버팀으로 자란다는 걸요. 밤이면 앨범을 꺼냈어요. 아이들 생일상 차리던 날 감기 걸린 사위를 대신해 예서를 업고 병원에 갔던 날, 딸의 결혼식 날, 환하게 웃는 내 얼굴. 그런데 어디에도 쉬는 제 모습은 없었어요. 늘 준비하고 챙기고 기다리고 비워주고. 이제 쉰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돌본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어깨가 조금 가벼워졌어요. 어버이날이 다시 왔어요. 오전 11시쯤 초인종이 울렸죠. 문을 열자 서민주, 강도훈, 강혜서가 서 있었어요. 꽃다발, 케이크, 그리고 조심스러운 눈빛. 엄마 들어가도 될까? 문틈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고 그 바람에 꽃잎이 살짝 흔들렸어요. 저는 그 흔들림을 한참 봤어요. 그러다 고개를 들어 말했죠. 요즘 연락이 없더라. 서민주가 고개를 떨구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미안해요. 그땐 정말 너무 몰랐어요. 강도훈이 허리를 깊게 숙였고 예서는 작은 종이 카네이션을 내밀었어요. 할머니, 이거 내가 만들었어. 글루건으로 리본도 내가 붙였어. 손가락에 좀 붙었는데 안 울었어. 어이구, 우리 손녀. 용감했네. 고맙다. 너무 예쁘네. 저는 문을 활짝 열었어요. 들어와. 차 한 잔은 마시고 가자.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오고 찻잔에서 은은한 향이 퍼졌어요. 식탁 위에는 제가 끓여둔 단호박죽이 있었죠. 할머니, 내가 먼저 먹어봐도 돼? 그럼 내가 시식단장 해라. 숟가락이 사각, 도자기 그릇을 긁는 소리가 정겹게 들렸고 예서 눈이 동그래졌어요. 맛있다. 서민주가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엄마, 혹시 다음에 또 와도 될까?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깐 뜸을 들였어요. 마음속 저울이 분명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제 쪽으로 기울어지도록. 그건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정할게. 서민주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고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어요. 그 눈물이 식탁 위에서 아주 작은 원을 만들었죠. 그날 우리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나눴어요. 미안함, 두려움, 후회, 그리고 아주 작은 용기. 사과가 과거를 지우진 못하지만 사과 없이 미래는 열리지 않아요. 우리는 그 문턱을 함께 서서 조심스럽게 손잡았어요. 돌아가기 전 저는 분명히 말했어요. 앞으로 내 통장은 내가 본다. 내 이름으로 된 서류는 내가 읽고 내가 사인한다. 나를 어디에 둘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나는 내 삶의 결정권자다. 서민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엄마가 정하는 대로 할게요. 강도훈이 또박또박 말했죠. 예,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죄송한 건 알겠어. 그런데 죄송하다는 말은 약속이 아니야. 약속은 행동이야. 네.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아. 그럼 첫 번째 약속. 내 집에 올 때는 미리 약속 잡는다. 내 스케줄이 먼저다. 네. 두 번째. 나 없는 데서 내 서류에 손대지 않는다. 네. 세 번째. 예서 앞에서 울먹이는 소리로 나를 설득하지 않는다. 아이는 어른의 빈틈을 메우는 사람이 아니다. 네. 그렇게 세 가지 약속을 우리는 손으로, 눈으로, 말로 확인했어요. 사랑에도 조항이 필요하다는 걸 처음으로 명시한 날이었죠. 문턱에서 서민주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엄마, 다시 기회를 달라면 너무 이기적인 걸까? 기회는 받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다. 내가 보여줘라. 그 말이 제 등 안쪽에서 뜨겁게 빛났어요. 경계는 배척이 아니고 사랑의 숨구멍이에요. 그걸 이제야 배웠어요. 늦었지만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 후로 저는 제 일정을 먼저 봐요. 아침엔 분꽃책에 물을 주고 창틀 먼지를 닦고 한 장짜리 가계부에 오늘 쓴 돈을 적어요. 커피콩 200지 9,800원. 달걀 한 판 7,000원. 예서 간식용 요거트 2,000원. 이렇게요. 기록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어요. 저는 제 앞에서 정직해지고 싶었어요. 때때로 메시지가 와요. 엄마, 일요일 3시에 예서 데리고 들러도 돼? 일요일 3시는 안 돼. 4시는 가능. 6시에 나가야 해. 알겠어. 4시에 갈게. 처음엔 그 애가 놀랐지만 이내 익숙해졌어요. 사랑은 경계에 맞춰 성장하고 경계가 있어야 덜 다쳐요. 한 달에 한 번은 저를 위해 새 수건을 사요. 두툼하고 보송한 걸로요. 샤워를 마치고 그 수건으로 얼굴을 감싸면 거울 속 제가 말해요. 잘했다, 한영자. 작은 사치가 사실은 선언이에요. 나는 이제 나를 대접한다. 밤에는 라디오를 아주 살짝 틀어놓고 국을 끓여요. 국물에 맑은 김이 올라오고 숟가락이 그릇을 치는 소리에 마음이 고요해져요. 어느새 잠이 와요. 예전에는 마음이 먼저 달려가 잠이 도망쳤는데 이제는 잠이 먼저 제게 걸어와 제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어요. 어느 맑은 오전 딸이 두고 간 봉투를 열어봤어요. 손글씨 편지 한 장, 가족 사진 한 장 예서가 쓴 다음엔 꼭 같이 밥 먹자 쪽지. 편지는 서랍 속에 고이 접어 넣었고 사진은 냉장고 자석으로 붙였어요. 사진 속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었고 가족이라는 건 때로 아플 만큼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창가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저는 스스로에게 또박또박 말했어요. 이제는 내가 정해. 누굴 만날지, 어떤 하루를 보낼지, 언제 웃고 언제 멈출지. 나는 더 이상 선택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제가 피와 땀으로 배운 걸 전해요. 사랑의 경계를 세우세요. 경계는 사랑을 가두는 벽이 아니라 사랑이 숨 쉴 수 있게 만드는 창문이에요. 서류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밀어넣은 편의와 관성 속에서 당신의 이름과 권리를 잃지 마세요. 사과는 시작입니다. 사과가 과거를 지우진 못하지만 사과 없이는 미래가 열리지 않아요.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거절은 미움이 아니라 자기 보호예요. 나를 돌보는 기술은 나이와 상관없이 배울 수 있어요. 돈, 시간, 휴식, 건강, 그리고 기록. 이것들이 당신을 지켜줘요. 그날 요양원 입구에서 저는 숨이 막혔어요. 정말로요. 그런데 알아요? 지금은 제가 제 숨을 스스로 고를 수 있어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잠깐 멈추고 다시 들이마시고 제 호흡으로 제 템포로
늦게 핀 봄꽃처럼 해질녘에 더 아름답게. 그랬다니까요. 그날은 정말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날은 사실 제가 저로 시작한 첫날이었어요. 그리고 그 첫날 이후의 모든 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빠르게 제 편이 되어주고 있어요.